꿈꾸는 협동조합 2부 시작을 했고요. 냉정과 열정 사이. 오늘은 영화 아내가 결혼했다와 함께합니다. 네, 이렇게 또 소시그널이 있는 방송을 해보는 거는 또 오랜만이라서, 또 어떻게 타이틀을 외쳐야 할지 모르겠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말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냉정과 열정 사이 함께 이끌어주실 권창욱 성우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리시는군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아까 그 일부 방송하실 때 그냥 뭔가 문이 휙 열리면서 쑥 들어오셔가지고, 누구신가 했어요. 예, 음악 중간에 트실 때 항상 제가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들어왔거든요. 네네. 준비하느라. 네. 근데 제 목소리가 참 귀에 익숙한데요. 익숙하세요? 네네. 저희. 얼마 안 됐는데. 그러세요? 제가 정오종합뉴스 네. 하기 전에 예. 라디오 드라마를 많이 듣기도 하고, 그리고 광고에서 또 이렇게 우리 성우분들 많이 이렇게 목소리 동참을 해주시잖아요. 예. 근데 그래가지고 많이 익숙한 것 같은데. 그럴지도요. 네. 그리고 이 방송을 제가 진행한 지가. 네. 같이 진행한 지가 꽤 됐거든요. 저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꿈엽 오늘 진행이 처음인데, 네. 그 전에는 일이 바빠서 꿈엽을 잘 챙겨 듣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오늘 권창욱 성우님의 목소리를 정말 귀에 익숙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뵙는 건 처음이고, 이렇게 또 목소리 듣는 것도 처음이고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뭐라 그래야 되나? 요즘에 많이 좀 바쁘진 않으시고 어떠세요? 요즘에 근황은 어떠세요? 근황은 그래도 간간히 이렇게 일하면서 지내고는 있습니다. 프리랜서 그래요? 기본적으로 네네. 성우들이 네네. 전속이 지나고 나면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거든요. 네네. 네. 그럼 지금 전속 기간은 끝나시고 프리랜서 활동을 하시는 이제 거예요? 프리랜서 활동한 지 거의 1년이 다 돼갑니다. 1년 되셨구나. 네. 국민TV에서 이렇게 좀 방송도 하시고, 또 이렇게 뭐 드라마도 좀 이렇게 하시고 하시는데 반응이 좀 있나요? 전 그런 것도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이 꿈협에서 나올 때. 네네. 그때는 이 영화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그 중간에 거기서 나오는 남녀의 관계에 대해서 공감을 하느냐 못하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다 보면은. 네네. 뭐 들어주시는 분들이 꽤 됐어요. 네. 예. 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아내가 결혼했다. 네. 네. 이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네. 저는 김희주 아나운서한테 이제 지난주에 이제 인수인계를 받았어요. 네. 이 영화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할 거다. 추천은 제가 했어요. 그래요? 네. 이 영화를 추천하신 이유를 좀 듣고 싶은데요. 그냥 문득 떠올라서 추천을 했는데요. 네네. 저도 이 영화를 보면서 정말 황당하게 이를 데 없었거든요. 왜요? 내용이, 여기서 주이나라는 여주인공이죠. 주이나, 네. 예. 손예진으로 씨가, 나오죠. 예. 네. 그 연기를 했던 주이나라는 이 여성이 여기서 굉장히 뭐 자유분방하고 뭐 여러모로 매력 있는 여성으로 나오는데. 네네.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이 남자 주인공하고 서로 연인이 되긴 했는데. 네. 서로의 애정관이 너무나 달라요. 남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흔히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남자죠. 네네. 이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가 있으면 그 여자를 자기만 독점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네. 여자 같은 경우에 정반대인 거죠. 심지어 결혼을 하고서도 딴 남자랑 결혼을 하고서도 이 남자 주인공하고 결혼을 하고서도 네. 다른 남자하고도 결혼을 하겠다고. 네, 맞아요. 예. 경주에 가서 일을 하면서 거기서 딴 남자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죠. 어떤 자유연애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허울 좋게 이야기하려면은. 네. 그럴 허울 좋은 어떤 자유연애 이야기를 하려면 이게 정당화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이 영화에서 전체적으로 깔리는 대전제가 뭐냐면요. 네네. 이 여자가 굉장히 매력적이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여자다라는 거. 네. 한마디로 말하면 이쁘면 모든 게 용서된다. 이런 식이 돼버린 거예요. 결말까지 보고 나니까. 이쁘면 모든 게 용서된다. 예, 그런 식이 돼버린 거예요. 이 남자가 바보예요, 거기다가. 우리 성우님께서는 그렇게 또 느끼셨군요. 네. 일단은 이 줄거리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제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함께 들어보죠.
귀여운 외모와 넘치는 애교, 헌책을 사랑하는 지적인 면모와 남자 못지않은 축구에 대한 지식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 이나. 말까지 척척 잘 통하는 그녀를 만날수록 덕후는 보통 여자와 다른 그녀의 특별한 매력에 점점 빠져든다. 하지만 평생 그녀만을 사랑하고픈 덕훈과는 달리 덕훈은 사랑하지만 그만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사랑하며 살고 싶다는 너무나 자유로운 그녀.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그녀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 나를 사랑하는 한 그녀는 내 거라는 것. 그녀의 스마트폰이 꺼져 있던 어느 날, 불안함의 폭발에 따져 묻는 덕훈에게 이나는 다른 사람과 함께 있었다는 충격적인 고백을 한다. 홧김에 이별을 선언을 하지만 잊으려 해도 잊을 수 없고 커져만 가는 그녀에 대한 마음에 괴로운 덕훈.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결론. 평생 한 사람만 사랑할 자신이 없다는 그녀를 독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결혼뿐이었다. 결국 그녀의 자유로운 연애를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결혼에 성공하는 덕훈. 매일 밤 축구를 관람하며 함께하며 그녀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만든다. 하지만 또 한 번의 충격 고백. 사랑하는 남자가 생겼다는 이나는 그 사람과도 결혼을 하겠다는 상상도 못할 제안을 한다. 과연 그 사람을 무찌를 것인가, 그녀를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그녀의 반만이라도 가질 것인가. 제가 이거 줄거리 읽으면서 네. 중간중간에 정말 그 방송에는 적절하지 않은 단어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그랬었죠. 예, 굉장히 예. 영화 자체가 굉장히 불편한 영화예요. 네,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계속 읽으면서 바꿔 얘기하고 막 그러려고 하는데 그만큼 영화 자체가 조금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일반적인 흔히 사회 통념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런가? 네. 사회 통념상으로 이해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많죠. 그렇죠. 나오는 과연 그러면서 던지는 어떤 문제의식이라는 게 당신은 과연 한 사람만 사랑할 수 있을 것인가? 평생. 맞아요. 한 사람과만 사랑할 수 있을 것인가 평생. 이 생각을 한 번도 해보 사람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살아오면서. 당연히 어떤 사람 만나서 당연히 결혼하고 뭐 그러다가 이혼하거나 아니면은 헤어지면 이별하거나 이러면 다른 사람 만나고 이렇게 되는데 네. 여기에서는 동시에 여러 사람을 만나는 걸 이 여자는 당연시한다는 거죠. 영화니까 가능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저는 지금 그 얘기를 우리 성우님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군복무할 때 제 선임이 있었는데 예. 제 선임도 물론 남자지만은 여기 극 중에 여자는 아니고 남자인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결혼을 하더라도 내 와이프가 눈치 못 채게 다른 여자와 연애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영화에서 불편한 이유가 이런 일을 하는 대상이 아니라 이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사람과 연애를 하려 하고 여러 사람과 결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이중적인 생활을 하려고 하는 당사자가 남자가 아니라 여자에서 더 불편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여자에서 더 불편할지도 모르겠다. 네. 그쵸. 근데 참 이상한 게 영화를 보셨다고 하니까 이나가 자기를 어떤 합리화하는 말들을 하잖아요.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참 어이없이 합리화를 하죠.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저도 보는 내내 코웃음이 나오고 이게 뭔 소리야 이러면서 예. 그러니까 딱 여기서 김주혁 씨가 얘기하는 대로 예. 그러니까 여기 노덕훈이라는 역할로 나왔었죠. 맞아요. 이 얘기하잖아요. 너 참 희한한 재주 있다? 어떻게 말같지 않은 소리를 말같이 하냐고. 그러니까요. 예, 그런 대사까지 던질 정도로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보면서. 정말 그 영화를 보면서 분기탱천하셨나 봐요. 저는 화도 안 났어요. 너무 어이없어서. 네. 그래서 아니 이거는 솔직히 남자가 돼도 그러니까 이 일을 저지르는 사람이 남자였어도 남자 주인공이었어도 화가 날 상황인데 그렇죠. 누가 됐든 화가 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네. 여러분께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죠. 평생 한 사람만 사랑할 수 있느냐라는 물음에 대해서.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렇죠. 글로 좀 알려주세요.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57면조님께서 보는 내내 굉장히 불편했다 이렇게 글 올려주셨고 겨울거지님께서는 평생을 한 사람만 사랑한다는 게 판타지이지 않을까요?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게 일종의 판타지일 수 있죠. 어떻게 평생을 한 사람만 사랑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만남과 이별을 이렇게 반복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고 네. 사랑이라는 게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지만은 이게 네네. 유난히 이 영화가 불편했던 게 어떤 통념이라고 해야 될까? 도덕이라고 해야 될까? 무의식 중에 자리 잡은 그걸 계속 자극하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네. 네. 근데 저는 그 영화는 못 보고 책으로만 읽어봤는데 책에서도 정말 영화 같은 내용이겠죠. 보면서 내 상황이었으면 어땠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그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근데 되게 왠지 그 남자 주인공의 어떤 이런 일련에 이뤄지는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고 나도 저렇게 휩쓸려서 저렇게 변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됐어요. 그 여자가 어지간히 사랑스러우면 저랬을까 하는 생각도 일견에선 들죠. 네. 근데 이 중에 한 분께서 올려주신 댓글이 네네. 주인공이 남자 입장이었으면 제가 부러워했을 거냐고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오히려 화가 났죠. 그 자리에서 이별 선언합니다. 저는. 네. 단호하게. 그만큼 그러니까 그만큼 그동안 그만큼 사랑했고 그만큼 애정이 있었던 만큼 저는 배신감도 클 것 같아요.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래. 그냥 그 사람한테 가. 난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다. 네. 라고 그 자리에서 아마 절연 선언을 할 것 같아요.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은 못 해봤는데 어찌됐든 나도 어쩌면 그렇게 휩쓸릴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고 네. 한편으로는 그녀가 참 안쓰럽기도 했어요. 네. 왜냐하면 어찌됐든 그 영화 마지막 부로 가면은 그 이나가 좋아했던 남자 주인공과 그리고 이나가 또 한 명 좋아했었잖아요. 결혼을 네, 하겠다. 경주에서 살면서. 그 둘이 이나를 찾으러 비행기를 타고 같이 가잖아요. 마지막 장면이었죠. 네. 어찌 보면 그 장면 자체가 거기까지 오기까지 이나를 이해하는 과정이 아니었을까. 그 둘은 너무 이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 보면 참 이나의 모습이 저는 안쓰러워 보이기도 한다. 누구한테나 사랑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에 말이죠. 사랑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 네.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어요. 참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깝고 안쓰러워 보이기도 하는 여주인공이다. 그런 생각도 했어요. 네. 근데 그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점적으로 100% 이해한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런 면도 좀 보이더라고요. 네. 그 심지어 이건 남자가 다 감수를 하고 결혼을 한 거거든요. 네네. 네. 감수를 했죠. 너무나 좋아하니까.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감수를 했다고 해야 될까? 그리고 만나면 만날수록 매력이 더 많이 느껴진다고 했었잖아요. 극 중에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설령 그러하더라도 내가 다 이해할게 하고 내가 다 이해할게라는 정말 어이없는 약속을 하죠. 네네. 저를 보면서 늘 그 남자 주인공을 보면서 계속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아이고 이런 멍청한 놈이었거든요. 아이고 이런 멍청이라고. 제나 엄마님께서 우리 성우님 폭발하시겠다. 평생 한 사람을 사랑하진 못하죠. 하지만 누군가 결혼한다는 건 스스로 한 사람에게 법적으로 충실하겠다는 서약이니까 마음에 바람이 불어도 이성으로 눌러야겠죠.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맞아요. 네. 어떻게 보면 그 영화 속의 그 여주인공은 굉장히 본능에 충실하면서 사는 거죠. 그렇죠. 어찌 보면 또 이기적일 수도 있고요. 굉장히 이기적인 거예요, 사실. 네. 이기적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랑에 있어서 모르겠어요. 사랑에 있어서 서로에 관한 배려가 필요한 건지 안 한 건지 모르겠지만 네네. 거기서 보면은 남자 역시 그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거기서 굉장히 본능이나 충동에 휘둘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나 아이가 태어난 뒤에 그 애 돌잔치 가서 하는 행동을 보세요. 네. 거기서 이 사람 내 아내입니다. 이 아이는 내 아이고요. 맞아요. 아예 선전포고를 하죠. 예. 그러고 나서 미국으로 떠나버리잖아요. 맞아요. 우스운 얘기인데. 예. 한울 아라빠님께서 과정은 어떻든
해피엔딩인가요? 결말은 해피엔딩인가?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솔직히 말해서 억지춘향입니다. 억지춘향입니다. 어떻게 그런 결말이 있을 수 있을까요? 현실에서요? 그 남자 둘이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생결단 내고 싸울 거예요. 네. 열의 7, 8 확률로 10중 8구는 사생결단으로 싸울 거예요. 아주. 네. 아주. 시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네. 이와 비슷한 영화로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라는 영화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영화 보셨나요? 예, 물론이죠. 여기서 이 냉정과 열성사의 방송을 진행할 때 가장 처음으로 다뤘던 영화가 이 영화거든요. 네. 결과는 다르죠. 굉장히 아름답게 포장을 했지만 이것도 사실은 불륜이거든요. 네. 불편하게 보셨을 분들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근데 한 번쯤 이런 작품을 통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네. 이 아내가 결혼했다. 박현욱 씨의 소설책을 보니까 뒤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적혀 있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적인 통념 혹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일어날 수가 없는 상황을 가정을 해서 내가 만약에 이 상황이 된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도 가져봤으면 좋겠다. 그렇죠. 한 번쯤은 문제의식을 제기할 수는 있어요. 굉장히 불편해지겠지만. 네. 근데 저는 이거랑 좀 다른 얘기긴 한데 네.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적인 어떤 통념이라는 것들 네. 상식적으로 맞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언제부터 그게 맞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한 걸까? 그렇죠. 이런 그렇게 좀 생각도 생각을 이어가기도 했거든요. 예.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죠. 도대체 누구 좋으라고 만들었을까 이걸? 라는 생각. 예. 누구 좋으라고? 예, 그렇죠. 대체 이걸 누구 좋으라고 만들었을까? 그 안에서도 자기 누나랑 그다음에 매형이라고 해야 되나요? 둘이 네. 매형이 바람 피우는 바람에 싸워가지고 네네. 자기 혼자 있는 그 집에 들어오고 심지어 자기 어머니까지 들어와서 하는 얘기 있잖아요. 네. 누구 좋으라고라는 이야기. 누구 좋으라고. 예. 엄마는 이혼 안 했어 이러면은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라는. 예. 참 그 극 중에서는 여주인공이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 맞아요. 그렇죠? 이기적인 사람으로 묘사를 했죠. 네. 굉장히 사랑스러운 여자지만 그만큼 더 이기적으로 보였어요. 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이 노래가 저는 그 볼라레 해가지고 굉장히 그 신나는 버전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굉장히 또 차분하네요. 네, 잔잔하고. 연주곡이었죠? 예. 그 곡 중에 삽입됐던 곡이었어요. 네, 시에스타님께서 답글을 남겨주신 게 네. 저도 이 영화를 봤는데요. 이 영화를 그저 보여지는 스토리대로 해석을 할 것인가 아니면 그 영화가 내포하고 있는 속뜻을 볼 것인가에 따라 반응이 크게 엇갈릴 것이라 생각해요. 그 영화를 보며 보는 내내 불편하다고 느끼신 분들은 그 상황을 사실 그대로로 받아들이셔서 그런 것이고, 예, 저 같은 경우에, 예. 네. 그리고 전 이 영화를 보며 아까 누군가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이라는 감정이 평생 한 사람에게만 종속될 수 있는 감정인가에 대한 물음,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결혼이란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 이런 걸 담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저도 전 전자의 입장도 이해가 되고, 근데 후자의 입장도 이해가 돼요. 예, 네. 일부 공감하는 바입니다. 네네. 예, 물론 이 영화를 보면서 내내 불편하긴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과연 결혼이란 제도는 뭔가, 과연 이 두 사람을 남녀를 그 사랑이라는 감정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건데 네. 그 남녀를 어떤 결혼이라는 사회적 제도 안에 둘을 그냥 같이 살게 묶어두는 게 과연 옳은 것일까? 라는 거. 근데 그 결혼이라는 것이 어떤 제도로 본다라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왜냐면, 네. 누군가와 함께 평생 삶을 같이 이어가겠다라는 의미로 본다면, 제대로 보기에는 너무 그거는, 함께 살아간다는, 평생을 함께 이어간다는 그 삶을 너무 쉽게 생각해버린 게 아닐까 싶어요. 제도로 묶어버린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요, 말이죠.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결혼을 쉽게 생각하는 분들은 혹은 결혼에 대해서 그렇게 뭔가 이렇게 좀 내 삶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은 한편으로는 제도가 아닐까라고 판단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 입장에선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냥 그냥 누군가와 만나서 평생을 함께 할 거니까. 그렇게 본다면은 제도로 보기에는 조금 그건 너무 섣부른 판단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제도라고만은 사회적 제도라고 틀린 말은 아닌데. 수만은 없다. 네. 틀린 말은 아니죠.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좀 존재하는 것 같아요. 팔라스님께서 남겨주신 글이
이 상황에 이렇게 말하면 몰매 맞나요? 영화 좋았는데? 그리고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네. 물론 이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네, 맞아요. 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사회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실제로님께서 예전에 일하던 곳에서 아내 2분과 사셨던 분이 계셨다고. 아, 실제로 이렇게 사셨던 분이? 네네네. 남대문 상가 관리하셨던 분인데, 네. 명절 때는 아예 자진해서 경비를 선다고. 부인 2분 사이에서 피곤했던지. 네. 정말 그럴 것 같아요. 네, 명절 때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것 같은데. 예. 권님이님께서 말씀하신 게 주인아의 대사 한 줄에 큰 울림이 있었어요. 행복한 삶이 올바른 삶이다라는 마음속의 두려움에 맨 얼굴을 그대로 드러내는 그 용기. 너무나도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참 매력적이고 재미있었어요. 네. 그리고 그 밑에 두림백도리님께서 그렇다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면 안 되죠. 라는 거. 예. 물론 그렇죠. 굉장히 자신은 행복할 수 있어요. 주인아라는 그 여성은 그렇게 살게 되면 자신은 행복할 수 있어요.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들 같은 경우에 좀 속된 표현이긴 합니다만은 용서해 주십시오. 예. 막 예를 들어 자기가 분명히 아내가 있는데 지방에 막 출장 자주 가고 이런 남자들 현지처라는 그런 네. 좀 용납하기 힘든 생활을 이중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죠. 네네. 자기는 행복할 수 있어요. 자기는 좋을 수 있어요. 근데 반면에 자기와 같이 살게 되는 그 당사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과연 그 사람들도 행복할까요? 그렇죠. 그 행복이라는 거의 범주가 그걸 생각해 봤을 때 행복이라는 거의 행복의 범주를 생각해 봤을 때 어떤 상대방의 불행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서 자기 행복만 추구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도 저는 던져봅니다. 네. 예. 그렇죠. 네. 그 부분도 생각을 할 필요가 있죠. 근데 사람들이 그것까지는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정말로.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도 생길 수 있는 것이고. 네, 겨울거지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네. 여자로서 자격지심일지는 모르겠지만 남편의 일탈에는 불편한 눈길을 보내고 아내의 일탈에는 분노를 보내는 이유는 가부장적인 우리나라의 선글라스가 한몫할 것 같네요. 결혼 전에 이 영화를 봤는데 한 명의 여자로서 통쾌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렇게 보실 수 있어요. 예, 영화를 보는 시각은 여러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만약 다 똑같이 본다면은 다 똑같은 시선으로 똑같이 본다면 이 방송이 재미있을 수가 없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진 않았었는데 남편의 일탈에는 불편한 눈길을 보내고 아내의 일탈에는 분노를 보내는 이유. 둘 다 분노를 자아냅니다. 똑같은 충분히.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예, 저는 여기 이 말씀에는 저는 그러니까 남편의 일탈에는 불편한 눈길을 보내고 아내의 일탈에는 분노를 보낸다. 이 말씀에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기는 사실 힘들어요. 그 둘 다 사실 불편하고 화가 날 만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죠. 그게 당사자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사자가 남자가 됐건 여자가 됐건. 네. 맞아요. 굉장히 불편하고 분노를 자아내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또 댓글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꿈이업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소잡사님께서 가지려 하지 않으면 모두가 행복합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어떻게 보면은 그 네. 남자가 힘들어했던 이유가 그 여성에 대한 어떤 독점욕, 소유욕 때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모든 걸 그녀를 가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겠죠. 저 역시 그런 게 좀 어떤 독점욕이라고 할까, 소유욕이라고 할까. 소유라고 하면 좀 우습겠지만 어떤 상대방도 인격체니까요. 저도 지금 연애 중이긴 한데. 예. 네. 소유라고 하면 우습고 좀 뭐랄까 묘한 독점욕 같은 게 있긴 있어요. 이 사람 왠지 괜히 막 걔가 뭐 아는 남자랑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괜히 그거 가지고도 뭔가 신경이 쓰이고 네네. 누구야?라고 묻게 되고 네네.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스스로 좀 생각을 해봤죠. 아, 내가 이렇게 독점욕이 심했던가라는. 예. 근데 불편하지 않으세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어떤 남녀간의 애정이라는 거 연애라는 게 내내 편할 수만은 없는 거죠. 이 남자처럼 내내 편할 수만은 없는 거예요. 이 남자는 결국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그 여자와 결혼해서 살겠다고까지 하잖아요. 다 이해할게라고. 결국 근데 이해를 못 하잖아요. 편할 수만은 없는 것 같아요. 하늘나라빠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우리나라도 첩들이 있었으니 일부 다처제였는데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 왜 첩을 뒀을까요, 그때는?
글쎄요. 왜 첩을 뒀을까요? 그때는 어떤 미명하에, 이런 미명하에 첩을 뒀던 것 같은데, 집안 대를 잇는다 어쩐다. 근데 정작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 서울이라고 차별당하고. 네. 참 웃기는 동네죠. 어떻게 보면. 네. 네. 저는 아까 하셨던 말씀 가운데, 네. 그러니까 불편함을 느끼지 않으셨어요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뭐냐면, 네. 그냥 상대방을 자꾸만 이렇게 독점하려고 하고 뭔가 소유하려고 하는 마음이 커지다 보면 내가 오히려 더 불편한 상황을 계속 만들어내잖아요. 방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네. 너 오늘 누구랑 얘기 만났니?부터 시작을 해서 약간 좀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면 뭔가 이렇게 자꾸만 취조하듯이 묻게 되는 경우도 있고, 물론 안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누굴 만날 때 좀 많이 좀 믿어주는 편이거든요. 네. 믿어주는 편이거든요. 알아서 하겠거니라는 생각을 하고 예. 그냥 좀 믿어주는 편인데, 그래서 네. 그렇게 예. 좀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다 편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내 자신이 그렇게 상황을 몰아가지는 말아야겠다. 저는 늘 누군가를 만나면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상황을 몰아가지는 네, 네. 예. JJ 김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영화가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건 여자가 그랬기 때문이다. 여자가 그랬기 때문인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여자가 그랬기 때문이다. 그래요. 생각해볼 문제죠. 네. 예. 이것도 어찌 보면 아까 말씀해주신 분 가운데서 남자가 불륜을 일으키면 혹은 여자가 불륜을 일으키면 느낌이 다른 것처럼 사회적으로 인식한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뿌리 깊게 네. 박힌 게 분명히 있긴 네. 있어요. 이건 있죠. 인정하고 가야 됩니다. 네. 예, 둘 다 불편한 상황이긴 한데 그 무게라는 게 다를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드림백도리님께서 네. 말씀해 주신 게 일부 다처제. 예, 원래 재산의 개념으로 다가가야 이해할 수 있다. 여성이 그러니까 한 어떤 인격체로서 어떤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는 게 아니고 여성을 재산 취급했다는 거죠.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좀 여성을 사실 재산 취급한 게 맞긴 맞아요. 근데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예, 잘못된 거죠. 분명히 잘못된 거죠. 그건 짚고 넘어가야죠. 네. 시에스타님께서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전 개인적으로 남친과 각자 독립 후 동거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어서 결혼이란 제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하지만 남친이 연하에다 학생인 관계로 5살 연하입니다. 아직도 먼 얘기래요. 어쨌든 우리 둘 다 서로를 진지한 인생의 동반자로 생각하는 상황이라 결혼이 과연 우리 관계를 정의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인지에 대해 골똘히 고민 중이지요. 조합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랑의 종착역은 결혼으로 종결지어져야만 하는 걸까요? 네. 종착역일까요? 사랑의 종착역은 결혼으로 종결지어진다. 이건 너무 슬픈 결론 아닌가요? 꼭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어떤 경우에든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론 제 생각은 그래요. 적어도 어떤 사람을 만나는 동안에는 그 사랑이 식을 수도 있고 마음이 변할 수도 있긴 하지만은 그 동안에는 한 사람에게 충실해야 하지 않을까. 네. 물론 제 생각입니다. 네. 예. 그 동안엔 한 사람에게 충실해야 하지 않을까. 이 남자도 내 거, 저 남자도 내 거, 이 여자도 내 거, 저 여자도 내 거 이럴 거 아니면 무슨 박애주의자입니까? 네. 예, 무슨 오래된 그룹 노래처럼 모두 다 사랑하리 이것도 아니고. 그렇죠. 네. 솔롱구스님, 바람은 바람일 뿐이다.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없고 어디로 가는지도 알 수 없죠. 바람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은 마음의 저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람으로 들어온 2번이 무겁냐, 기존에 함께했던 1번이 더 무겁냐, 선택의 몫입니다. 대가도 따르고요. 네, 대가도 따르고요. 이거 중요합니다. 네. 그 극 중에서 봤을 때 그 여자의 그 주인공 여자의 행동에서 봤을 때는요. 네네. 거기에 따르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는 것 같았어요. 예. 그냥 내가 행복하면 됐지라는 건데 거기서 따르는 그 대가라든가 다른 사람들에게 오는 피해라든가 예. 그 남자 둘이 치고받고 싸울 거 생각 못했나요? 남들도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죠? 사람이 기본적으로 문제가 그거죠. 어떤 연애라는 거 전에도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애라는 거는 두 남녀 사이의 애정관계, 사람 사이의 애정관계라는 거 제일 마음대로 안 되는 사람을 제일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네. 예. 거기에서 보면은 그게 적나라하게 드러나더라고요. 영화에서. 네. 예. 오늘 그 아내가 결혼했다라는 영화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워낙 이게 내용 자체가 파격적이어서 정말 맞아요. 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할 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
권창욱 성우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TV 나리나님께서 요즘은 주말이 싫고 월요일이 너무 기다려집니다. 이건 분명 국민TV 때문입니다. 주말 동안 국민TV 라디오 금단 현상 너무 심해요 하셨는데 이런 분 많으시죠? 지난번에 그 전주에 갔을 때도 지역조합원 행사 준비하시던 분 가운데 한 분이랑 계속 얘기를 해봤거든요. 그분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국민TV를 비롯한 여러 대한방송에 후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후원을 할 때마다 드는 생각. 국민TV 주말에 방송을 하지 않아서 너무나 아쉽다. 월요일 기다리기가 너무 힘들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또 저희가 이게 또 이제 채워야 될 부분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주말 방송도 말이죠. 언젠가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앞으로 달라지는 모습도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녀님께서 급하게 마무리 짓는 승주 안 하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솔직히 이런 얘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조금 불편했어요. 네. 그래서 좀 급하게 마무리를 지어봤습니다. 할 얘기 많고 좋은 얘기 할 것도 많은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좀 급하게 마무리를 지었는데 이해해 주세요. 네.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 영화에 대해서 분기탱천하셨나 봐요. 글을 정말 많이 올려주셨는데 다 소개를 못해드린 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소개해드릴 거는 다 소개해드리고 가셨네요. 우리 권창욱 성우님께서 말이죠. 내일 오전 9시에 다시 꿈꾸는 협동조합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TV